10분 지났죠? 네. 24쪽 그거 보시면 4번 부동산 수요 곡선 거기에서 동그란 3번을 보니까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쌀 때 물건을 더 산다.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자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건값이 싸면 왜 더 살까요? 물건값이 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쥐가 먼저 이야기해버리네. 자, 그래서 왜 물건값이 싸면 물건을 왜 더 살까? 이걸 분석할 학자들이 있다니까. 좀 하지 말지. 아, 참, 그 학자들 참 천재들이 천재. 누차 이야기하지만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자, 이제 가격 효과는, 그래서 이 가격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의 합성의 효과로 봐요. 대체 효과와 소득의 합성으로 보는데, 거기 보면 뭐 아파트가 뭐 푸른 아파트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에 뭐 하얀 아파트 이렇게 해보죠.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걸 10억 이렇게 해볼게요. 10억. 이것도 10억. 자, 갑이란 사람은 이걸 사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거의 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거야. 그런 상황인데 이거 살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가격을 9억으로 인하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거 사요? 푸른 아파트 사야지. 뭐 대신에? 하얀 아파트 대신에. 이걸 서브스티튜션 이펙트라고 그래요. 대체 효과. 자, 앞으로 대체란 말이 나오면 대신이에요. 대신. 대체, 대신, 상대 이런 말을 썼을 때 둘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 쓸 수 없는 표현들이라고. 아셨습니까? 상대, 대체, 대신 뭐 이런 거 있죠? 자, 둘 이상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통장에 얼마 전략되는 효과가 있어요? 1억. 그러니까 이게 실질 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소득 효과. 그래서 이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고, 이건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대 가격 변화. 그러니까 물건값이 싸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사람들은 선택하려 해요. 왜? 그걸 선택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격과는 이 두 가지의 합성 효과로 보는데, 이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상대적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상대. 시험 표현에 상대적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대체 효과는. 한번 봐보도록 하죠. 선생님, 상대 가격이 있으면 절대 가격도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격이 절대 가격이에요. 이봐요. 절대 가격 10억, 절대 가격 10억. 근데 절대 가격이 9억으로 하락했죠? 그러나 여기는 절대 가격 변화가 없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싸졌잖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싸진 거고. 아시겠죠? 자, 절대 가격 변화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산다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딱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절대 가격이 10억에서 9억을 하락했다고 방금 제가 입으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가격 원인 아닙니까? 또 이런다고. 자, 질문을 차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억짜리가 절대 가격이 12억으로 하락했다 치자고요. 절대 가격 하락했죠? 그러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비싸잖아. 안 산다니까? 단지 절대 가격이 하락했다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산다. 대신 다른 조건을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아니 질이 더 좋고 뭐 화장실 수가 더 많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응?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대체는 항상 상대적 이 표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상대, 대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좀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수요 변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변화. 자,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서 무수히 많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라 돼 있어? 이는 수요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과 수요량과의 관계이며, 이 경우 결과는 수요마다 수요자마다 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적어줘야 돼. 어? 그래 여러분이 헷갈리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이거 수요 법칙을 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 볼게요 이제. 자, 소득 증가.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자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한번 봐봐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선생님 소득 감소를 안 다룹니까? 관행상 안 다뤄요. 이쪽 전공자가 아니니까 자꾸 글 쓰는데 소득 감소의 경우는 소비 비가역성이라 해가지고요. 이론이 따로 있어요. 톱니 효과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 수준에서 안 다룹니다. 시중에 있는 책들이 다 소득 감소 다루는데 구글링해서 책을 쓰니까 그래. 응? 자, 안 나와. 나오면 또 바로 이신청이야 그것은. 자, 소득 증가만 다룬다. 그래야 논리가 맞아 이게.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는데 사람들이 수요를 늘린다. 오히려 수요를 줄이네. 수요 변화가 없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대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늘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정상제, 우등제, 또 다른 표현 상급제, 보통제도 있는데 상급제, 보통제는 요즘 잘 안 씁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해.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 또는 하급제. 요즘도 이제 하급제도 요즘 쓰지 않고 그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 그래요. 자, 이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돼지고기는 열등제, 소고기는 우등제 이렇게 그 예를 많이 기억해요. 근데 그것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꼭 들어요. 귀에 피가 날 때까지 들어야 돼. 앞에 있는 감독원 선생 소득이 월 소득이 4인 가족인데 100만 원. 살기 힘들겠죠?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4인 가족이 살아? 그래도 얘들을 단백질 공급해야 되겠다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돼지고기 한 건 먹입니다. 월급 타는 날. 그럼 월급 타는 날 얘들이 어디 서 있다고? 현관에 서 있다니까. 현관에 젓가락 들고 서 있다니까. 근데 뭐가 의문이라고? 그런 소득으로 현관이 있는 집에 사는지도 의문이라고. 자, 그런데 이번에 소득이 늘어났어요. 소득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20만 원 늘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감독원 선생님은 돼지고기 좀 더 사서 먹일까요? 아니면 소고기를 갈아탈까요? 돼지고기 더 먹여야지.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을 때 돼지고기 소득이 늘렸잖아. 정상지 우등제 그때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지고기 열등제로 하면 안 돼. 사람마다 달라. 자, 같은 사람도 봐요.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르다.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했었죠. 이제 15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그럼 돼지고기 100근 먹어요? 죽어요. 죽어. 그럼 뭐 갈아탈 가능성이 있겠죠? 뭐 먹을까요? 삭스핀.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 봐요. 저를 봐요. 소득이 늘었을 때 처음에 돼지고기 소비를 늘렸죠. 그럼 정상제, 우등제 구간이야. 소득이 계속 늘자 돼지고기 소비를 줄였죠. 열등제 구간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정상제에서 열등제로 바뀌기 직전 변화가 없는 그 순간점이 있을 텐데 그게 중간에 있잖아. 그래서 중간제라 그래. 그래서 중간제가 나온 거예요. 응? 알겠습니까? 네. 근데 무슨 뭐 소득 감소를 다뤄. 헷갈리게. 그거 안 해도 돼. 여하튼 간에 뭐 여러분은 뭐 제가 전달한 대로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곡수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이건 변화가 없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요곡수이 그대로. 수요자만 변화가 없어. 저 이해를 잘 안 돼. 여러분 아니 소득이 늘는데 수요 변화가 없는 게 있을까요? 많어. 여러분 월 소득이 100만 원일 때 간장 한 병 먹었는데 1000만 원이면 10병 먹어요? 인간 장조림 된다 그랬잖아. 에? 그리고요 채식주자는 고기 안 먹어요. 소득이 늘어도 돼지고기 소득이 늘려요 안 늘려요? 안 늘려. 그럼 먹으면 이상한 거지. 그 채식주자가 아니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대체제 보완제. 여러분 독립제는 한 번만 설명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봐봐요. 대체제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요. 대신 받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는 상품. 보완제는 함께 소비 시 만족이 커지는 상품. 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아가씨 소주 드셔? 안 봐? 이제 어쩔 수 없어. 운명이 앞에 앉으면 항상 그 질문 받게 돼 있어. 어? 술 드셔 안 드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또 혹시? 자 참이슬 처음처럼 뭐 참이슬. 자, 우리 언니는 어떤 거? 처음처럼? 안 드셔? 나는 녹색병이든 소주는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기 자, 한 분 나오셨어. 자, 저런 분은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대체제야. 사람마다 달라 이게. 어떤 사람 처음처럼 좋아, 어떤 참이슬.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대체제. 아까 저분처럼. 근데 보완제는 뭐예요? 보완제는 함께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여기 안에 시럽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는 싫어해. 그래서 설탕과 커피는 그럼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서는 보완제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커피를 블랙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법칙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봐봐 이것도 수요법칙을 안 한다니까. 이게 해당 상품 가격과 수량과 관계만을 뭐라 그래? 수요법칙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이외의 다른 요인은 수요법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이거 사람마다 달라서 안 된다니까. 독립제는 뭐예요? 설탕하고 아파트 무슨 상관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Y, QY. 여러분 P가 뭐예요? 가격. Y, 저 Y는 이제 Y란 물건입니다. Q는 양. 근데 여기는 이제 X란 물건. X란 가격. 원래 여기 범위로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데요. 할 거 여기까지 해버릴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려면 여기까지 해야 하니까. 보완제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처음처럼 참이슬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 저분을 모델로 하겠습니다. 삼겹살 드실 때 소주 한 병 해야죠. 그죠? 아저씨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무슨 소주 드릴까요? 그럼 저분이 이래 아무거나 주세요. 저는 대신 바꿔 소비도 만족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 응? 안 그래요? 근데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요즘 처음처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건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빌려오다 보니까 돈을 한 500원 더 줘야 되는데 그럼 뭐 달라고 그래? 참이슬 달라 그러지. 왜 처음처럼 먹어? 똑같은데. 처음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처음처럼 수요량 줄여야 되는 거죠? 대신 뭐 그럼 참이슬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런데 잡아요. 항상 우리가 분석할 때는 다른 조건을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봅니다. 무슨 말이냐? 저분이 시장을 대표하는 수요자라고 생각해라고. 시장 전체가 참이슬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험 문제 그렇게 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참이슬 수요가 증가하겠죠. 사람들이 참이슬 막 찾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죠. 찾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진다니까. 마스크 봐요. 이번에 그거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하는 사례예요. 자 그래. 근데 이런 경우 어때요? 이번에 처음처럼이 참이슬보다 매출이 좀 적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든. 갖고 뭐 미니 병을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500원 할인해 준다든가 삼겹살 한 건 더 시키면 공짜로 병을 준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뭐 드셔? 자 이게 가격이 하락해. 그럼 수요 없지. 양을 늘려. 대신 뭐 안 먹어? 참이슬 안 먹지. 사람들이 다 참이슬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참이슬 가격은 하락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돼요? 양을 서로 반대로 대신하는 관계입니다. 왜? 거의 비슷한 물건이니까 대신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시장에서도 가격이 비슷해져야 돼. 거의 비슷한 물건이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량, 양은 대신하고요. 양을 대신하고 대체적 가격은 같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 궁극적으로. 양은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요걸 이따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고. 저 이렇게 해볼게요. 저 설탕. 그 다음에 커피. 우리 부동산은 좋은 사례가 없어요. 보완제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2줄 출제됐어요. 2번. 2줄 나왔는데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이렇게 했지. 아니 보완관계에 있는 이렇게 했지. 보완제가 뭐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어요. 힘들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일단 자 설탕 가격이 올랐어요. 한 스푼이 2만 원. 그럼 수요 법칙에 따라 설탕 먹게 생겼어요 이거. 뭐 안 먹으면 어때요? 함께 커피 먹기 힘들겠죠? 양을 줄인다. 여러분 사람들이 커피를 안 먹는다.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별말이 없는 한 시장 수요를 전제로 합니다. 항상.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건 어때요? 설탕 가격이 하락했어요. 공짜예요.
설탕 많이 먹겠죠? 그럼 함께 양푼에 커피 타 먹겠죠? 그러면 커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비 단계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양을 함께. 맞습니까? 양을 함께. 보완제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 다르다.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왜 그런가 봐요. 이것은 한 개의 물건하고 다를 바가 없어. 설탕하고 커피 같이 들어있는 한 개의 물건. 그러면 시장은 어떤 논리가 있냐면 나중에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좀 배울 텐데 어떤 물건이 가격이 상승하면 반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흔들 바를 밀면 다시 되돌아오죠. 그 논리가 비슷해. 밀면 다시 되돌아오려 그래.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일단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자, 여기 뭐예요? 양을 대신 대가 같다 이렇게 하세요. 대나무 밭에 가면 대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4대강 가면 보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보가 다르다 이렇게 합시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자 문제 나갑니다. 요거 해봐요. A 부동산의 대체적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A 부동산 가격은 상승 같은 가격으로 오른다니까. 알겠습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면 해당 상품 가격은 상승 반대로 움직이니까. 몇 초 걸려요? 일단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추적하면 돼요. 이렇게 역추적.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시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설탕. 여기 아파트 무슨 상관이야? 아파트 소비할 때 막 설탕 뿌려서 벽을 핥아먹고 그러진 않죠. 응? 그래서 이게 수요 법칙이 맞지만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 너희들 좀 잠깐 보냐면 26페이지 위쪽에서 8번 밑에 보면 8번 밑에 뭐 있죠? 다이아몬드 개별 수요 시장서 위쪽에. 자, 독립제의 가격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중간재는 수요 불변이므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예? 불변이라니까 그대로 있다니까. 이렇게 섬세한 책 봤어요? 어유 이거 하여간 오늘부터 말. 자, 저번 주에 복습했어요? 안 했겠지. 오늘부터라도 해요. 여러분 학교로는 뭐 거의 뭐 퍼펙트하게 만들었어.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뭐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 정도면 돼요.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다시 되돌아와요. 25페이지. 그 뭐 사례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이 증가하고 서로 관계 Y자하고 X자 그 그림 한번 그려드렸고요. 밑에 보면 양 대체지는 대체가 대신이죠. 양을 대신 대가 같다. 보완제는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증가 요인들이 아주 많은데 이제 감소 요인은 따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이제 감소 요인이 되겠죠. 자, 1번 봐봐요.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에 물건 사슬이 많아지는 거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핵가족화하면 어때요? 부동산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수요가 증가하겠죠. 주택이 더 필요하죠. 가구가 분리되거나 인구 도시 집중에 따른 수요자 수가 증가하거나 다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넘겨봅니다. 자,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확보 필요성 증가. 여러분 우리 토지은행제도 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제때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공토지 비축이 가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국공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3번 대출금리 인하. 여러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금리가 0%야. 어떡할래요?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야지. 맞습니까? 그다음 부동산 조세세율 취득세 등의 감면 인하가 있다.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4번 부동산 거래 규제가 완화됩니다.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어요. 그럼 수요는 증가하겠죠? 5번 개발계획 가격 상승 기대감 예상. 자, 이거 주의할 게 예상 가격이지 현재 가격이 아니야. 이게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해당이 돼요. 알았습니까?
지금 가격과 예상 가격은 다르다니까. 여러분 담배값이 내일부로 2배 올라. 담배 태우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야지. 지금 싸진 것도 아닌데 지금 사. 비쌀 때 안 사려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주의식의 변화. 주택에 대한 그 의식이 좀 달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말입니다.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꼭 올라가야 된다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소유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등기부 갖고 있는 자기 이름 적혀 있는데 의뢰 봐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자기 것도 아니야. 대출 받아고 사는. 그래서 자가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대체 투자 시행할 때 대체가 뭐라고요? 대체가 뭐라고요? 대신 투자해도 될 만한 증권, 채권 등이 있었는데 그놈들이 돈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경기래. 그럼 부동산 수요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네. 8번은 이따가 탄력성 할 때 합니다. 저절로 알게 돼. 예? 용도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금 요거 이야기해봐야 시간 낭비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번 들어갑니다.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은 별말이 없는 한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을 다룹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시장에 갑이라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가 일치하는 거지. 근데 이 시장에 갑 말고 을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시장 수요는 커지는 거예요. 을도 왔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갑의 수요만 이렇게 있었어. 갑의 수요. 단위당 각 150, 여기 뭐 10, 20. 처음에는 갑만 있었으니까 이거 갑의 수요가 시장 수요죠. 근데 이제 을이 들어왔어. 을. 근데 을 수요를 이렇게 봤더니 12, 24 이렇게. 그럼 시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시장. 이전보다 구입할량이 늘어났어요. 잘 봐요. 가격이 100일 때 갑 10단위, 을 12단위. 시장 전체는 몇 개가 필요한 거 나타나요? 22단위 필요하지. 맞죠? 그 다음에 50일 때는 여기 20단위, 여기 24단위. 그럼 뭐예요? 44단위. 그렇죠?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이걸 연결하면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생긴 게 어때요?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고 보다 우측 이동했죠? 이거 수평적 합이라고 그래요. 양의 합. 주어진 가시수에 양을 더하는 거야. 사측제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공재하고 사측제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냥 사측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보다 완만하고 더 탄력적이란 말을 이따가 배우게 돼. 알겠죠? 근데 시장에 갑을 말고 병도 들어왔네. 여러분, 병의 수요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보다 우측 이동하고 보다 완만해집니다. 잘 봐요. 여기 물건 가격이 원인이 아니에요. 아니야. 인구 증가, 매수자 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죠? 수요자 마음 자체가 총체적으로 이동한 거죠? 시장 전체 수요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수요 증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 수요 증가 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넘겨봐요. 아까 수요 증가 이온 1번이 뭐였어요? 읽어봐요. 인구 증가. 그리고 그거 시장에 새로운 수요자가 오게 되면 저렇게 수요 증가 이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부동산 공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를 이해했기 때문에 공급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영어로 supply 이렇게 합니다. supply. 영어 알 필요 없고요. S만 기억하세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팔죠. 그냥 슈퍼라 생각하세요. 슈퍼. 오케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 서비스를 판매, 그렇죠? 또 부동산을 매도 임대 하고자 하는 욕구 의도입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 이미 배웠죠? 유량 개념. 그래서 일정 기간은 유량 개념. 유량만 있다, 저량도 있다. 저량도 있다. 아까 다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에요.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지.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더라. 그리고 유효 공급이어야 합니다. 유효 공급이랑 공급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 능력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산해서 공급할 능력이 있거나 물건을 확보해서 공급할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아저씨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요자 맞죠? 그럼 편의점 아저씨는 뭐예요? 공급자죠? 그럼 편의점 아저씨는 그 콜라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떼다 팔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확보해서 공급할 능력이 있는 자도 공급자로 봐. 건설 개발업자만이 공급자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공급자가 두 종류예요. 건설 개발업자는 물론이고, 그죠?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A 아파트 살다가 B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그럼 A 아파트 시장에 매물로 내놓죠. 공급자입니다. B 아파트 입장에서는 여러분 구입하려고 하니까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공급자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고. 이제는 공급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급함수. 여러분 공급하고 관련된 거 S. 됐죠? S. 자, X란 물건의 공급량이에요, 이게. 아까 Q가 뭐였어요? Q. 양푼의 숟가락, 양. 자, X란 물건의 공급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펑션. 가장 중요한 게 price. P가 뭐예요? 가격. 고수 치면 P가 돈이 돼. 이렇게 기억하죠? price. X란 물건의 가격. 이렇게. 자, 공급 함수에서도 요 해당 상품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해당 상품 가격이 공급량에 넘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량, 공급하고자 하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 물건 파는 사람이 다른 모든 조건 동일한데 시장에서 물건 값을 더 주겠다 그래. 100원짜리를 200원 주겠다 그래. 그럼 더 팔고 싶지, 안 그래? 당연한 거지. 그래서 막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꺼내서 막 팔려고 그래. 그런데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해당 상품 가격만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요인 많아요. 생산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분 진단키트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만들려 하더라도 만들 기술이 없잖아. 이제 생겨. 이제 우리 진짜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이제 상당히 후진국들이야 보니까. 그죠? 이번에 느꼈죠? 우리나라 선진국이란 게. 말 백날 이야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항상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봐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테크닉, 뭐 건축 기술이라든지 팩터 코스트,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가격이라든지, 관련재 가격이라든지, 이자료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에세트라 에세트라. 버라이어티 하다 이 말이야. 이 외에 다른 요인.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자, 아까 수요하고 비슷하죠? 네. 이제 좌표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 좌표. 자, 이거 P 가격, Q 양. 이게 원점. 0점이 아니다. 자, 원점 중심 이쪽으로 하면 양이 늘고 이점 양이 줄고 이쪽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점을 찍어봤어요. 단위당 가격이 100. 단위는 달러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열 단위. 저 단위는 면적일 수도 있고 무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단위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공급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단위당 가격이 100이라면 10개를 공급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대가를 받고 물건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이죠. 그럼 0은 아니야. 양을 늘려서 공급하려 하겠지. 그래서 시장에 필요한 모든 걸 자기가 다 공급해요? 그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최대량이야. 알겠습니까? 그거를 하려면 양은 0이 될 수가 없어 일단.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모두 다 최대량입니다. 양만큼은. 아셨어요? 예. 자, 그걸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 아까 수요자는 어때요? 물건을 공짜로 어차피 살 수 없고 대가를 치른다면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대 가격. 근데 이제 공급자는 마음속에 이럽니다. 아유, 백지수표 받으면 좋겠어. 1000만 금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이 정도 난 받아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최소 가격. 최소 가격. 최소 가격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 경제지대하고 이전 수입, 전용 수입 그런 게 나와 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으면 된다니까. 어? 들어본 적 있고 고를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받지 마. 막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 해서 나 어떻게 뭘 어떻게 고르면 되는데. 들어본 적 있으면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석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자,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동일해. 뭐 생산비가 어쩌고 기술이 어쩌고 그런 거 모두 일정해. 근데 만약 여러분 공급자인데 그 물건을 지금 다니다 100 받을 수 있는 것을 150 준다면 더 팔고 싶은 거 맞죠? 그럼 이 가격수에서 공짜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양을 늘리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야. 공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의도된 양이야. 사전적 개념. 이상하지 않습니까? 3, 4월에 들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제가 같은 걸 계속 하는데도 아닌 척 하지 마요. 그래서 가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 어때요? 어유 대가를 많이 못 받으니까 양을 줄이려 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이 공짜 마음은 이렇게 연결하면 뭐예요? 뭐라 부를 것 같아요? 현재 공급, 곡선, 점의 연결은 선. 곡선이라 하는 것은 직선은 곡선에 포함된다 그랬죠? 곡선 중에서 곡률이 0%를 특별히 직선이라 부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공급량이 변하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이렇게 는다. 그럼 뭐라 하느냐? 공급량의 증가. 이것도 말입니다. 공짜 마음을 설명하는 2단계에서만 쓰는 제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급량의 감소 이렇게 합니다. 자, 공짜 마음 상태는 자기가 공급하고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늘리게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이게 하더라. 그래서 뭐라 한다? 공급 법칙 그럽니다.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늘리게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이게 하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례관계더라. 다른 말로 뭐 정의 함수 관계, 양의 함수 관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법칙. 다시 한번. 저 공법칙은 일반화한 겁니다. 대부분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예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예외 공급 뭐 하려고 해? 후방 굴적 노동 공급곡선 그런 게 있고 그래. 후방 굴적 노동 공급곡선. 그런 게 여러분한테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하고 싶다. 그럼 교보문고에 가. 여기 교보문고 있나요? 네, 가가지고 경작책 사서 보세요. 다 하지 않는다. 사실 뭐 할 마음도 없지. 지금 공법도 해야 되고 지금 민법도 해야 되고. 자, 이제는 말입니다. 자, 공짜 마음을 이미 도출했어요. 이제는 공짜 마음을 도출한 다음에 이 마음 상태가 움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마음은 자 이미 그랬던 거 한번 봐봐요. 이거 어떻게 생겼다? 우상향한다. 공짜 마음. 자, 공짜 마음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그림을 뭐라고 부르고? 공곡선. 생긴 거 어떻게 생겼고? 우상향한다. 공짜 마음은 우상향한다. 이 가계수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봐요. 가격이 여전히 100인데 갑자기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티오피아하고 저기 뭐야 인도네시아하고 미국하고 뭐 이런데 우리 진단키트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지금 문제야? 우리나라 참전 국가들 아세요?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도 거기도 좀 원래 그 유엔의 가입국이 아닌데도 우리 22번째 참전 국가라 그래요. 그들에게도 지금 엄청나게 마스크 주문을 받기로 했는데 1억 2천만 장인가? 사겠다 그래. 그거 우리가 언제 다 만들어? 여하튼간에 봐봐요. 그렇게 양을 늘리는 건 가격이 원인이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 양을 늘리는 것은 다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급량이 늘긴 늘었어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할 땐 써 그대로. 그러나 제목을 붙일 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가격수에서 양을 늘리라는 이 의도 자체가 변했다고 봐. 공짜 마음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공곡선. 공짜 마음을 두 글자라면 뭐예요? 공급. 그럼 양이 늘었으니까 뭐라 할 것 같아요? 공급의 증가. 양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일본은 어때 일본?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주지. 억만금을 줘봐라 주나. 응? 그러든가 말든가. 이것들이 슬슬 웃긴다니까. 공급의 감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름답다. 미친. 뭐 요미우리 막 이런 신문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그거 하면 달라고 해야지. 근데 무슨 자존심이야?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혐한서적 들어봤어요? 일본에 가면 서점에 한 칸 정도, 적어도 이 정도 칸 정도는 혐한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 뭐 어쩐다, 뭐 일본이 뭐다, 막 그런 게 있죠. 이상한 막 제목 달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책을 팔아요, 일본은.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야, 웃긴 거 더. 그게 베스트셀러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그런 칸이 있어요? 없죠. 걔들은 안 그런다니까. 이상한 나라요. 좀 이상해. 선진국도 아니야, 성진국. 응? 막 입던 속옷 팔고 막 이상한 뭐 변태들이 많어. 그걸 뭐 비싸게 사고 그런다 그래. 웃겨. 여하튼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여하튼간에 공짜 마음은 공국선.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 공급이 감소. 그리고 가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측 이동, 우하향 이동이 맞습니까? 뭐 이런 걸 하는데 다 인정돼요. 하향 이동도 인정돼요. 여봐요. 가리면 똑같잖아.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측 이동, 우하 이동, 하향 이동 다 됩니다. 이것은 어때요? 좌측 이동, 좌상 이동, 상방 이동 다 돼, 다 원래.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이거.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우측 이동이죠? 근데 우상향 이동 이것도 인정한다고. 그냥. 알았습니까? 그냥 공급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 질문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여기 뭐라 하고요? 공급의 변화. 이미 공급성이 도출되고 나면 제목을 붙일 때 공급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안 써. 공급성을 도출할 때만 제목을 붙일 때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선상의 점유이동. 맞습니까? 곡선상의 점유이동 또는 곡선상의 이동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 곡선이 뭔데요? 공짜 마음이라니까? 이거 곡선이 공짜 마음이야. 자체 이동. 이렇게. 여기는 공급법칙이 맞고요. 그죠? 법칙이 맞고. 이건 공급법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짜마다 달라요. 바로 살펴볼 겁니다. 바로. 참 이해되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이게. 응?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26페이지. 부동산 공급. 부동산 공급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제한화 서비스, 부동산을 판매, 매도, 임대할 요구를 말한다. 유랑 개념. 일정 기간의 유랑 개념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보니까 하지만 일정 시점 기간은 저랑 개념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2번 사전적 개념입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으로서 건설 개발업체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오른쪽 보니까 1번과 2번이 이제 눈에 좀 들어와. 이제 그냥 공급 그러면 공짜 마음을 나타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알았습니까? 공급량 그럼 특정 가격에서 양을 나타낼 때 되게 그렇게 쓰고. 내려가서 양갈 2번 부동 공급의 특성 보도록 합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1번하고 2번, 3번 있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앞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2번 공급함수 말씀드렸고, 3번 부동 공급법칙 비례 그리고 우상의 형태. 4번 부동 공급선 동그라미 1번 가로 공급상의 점은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받은 최대량과 집을 받아야 할 무슨 가격? 최소 가격을 나타내더라. 넘겨봅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의 변화라는 표현은 제목을 붙일 때는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만 써. 공급법칙을 설명할 때만 쓴다고.
공급량의 변화 이 말은. 알았습니까? 수요량의 변화도 마찬가지. 딱 도출되고 나면 양이 변하더라도 무조건 공급 변화, 수요 변화. 그래. 그래서 거기 양가리 2번 바로 갑니다. 양가리 2번 그래프 밑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모두 결과는 공급량 변화를 결과로 해요. 그러나 제목을 붙일 때는 그렇지 않다. 약속이에요, 약속. 알겠죠? 네. 시험이 나와 그대로. 그래서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화. 설명 봐봐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화한 거 맞는데 제목을 붙일 때는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잘 봐봐요. 그래프 봐봐요. 행축의 양이 둘 다 변했잖아. 공급량이 변한 거 맞죠? 네. 근데 이것은 공급량의 변화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건 뭐라 한다?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한다니까. 딱 이분법을 써가지고. 아 재밌네. 6번 부동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이런 제목을 붙였다면 곡선 자체 이동시키는 것 요인으로서 무수히 많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공급선 자체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에 뭐 해놨어요 또. 공급 이퀄 공짜 망 이퀄 공곡선. 그러니까 여기 움직이면 뭐라 한다?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한다니까? 외워 이제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니까? 어? 아니 의학적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낙담하는 거예요? 아니야 될 수 있어요. 다시 보면 될 수 있어요. 다시 또 읽어보고. 그리고 궁금하면 꼭 저를 붙잡아서 해결하세요. 저 어디 갈 데 없어 여기서. 예? 아마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뭐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손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아니 책하고 필기구 들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봐봐. 큰 번은 6번부터 공급의 변화. 곡선 자체 이동시키는 요인인데 무수히 많다. 자 다이아몬드 이는 공급법칙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과 공급량과의 관계이며 이 경우 그 결과는 공급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양가리 1번 연간 상품의 가격 변화 대체지 보완제. 자 대체지 읽어봐요. 시작. 대신 바꾸어 생산 공급에도 생산성 수익성의 차이가 없는 상품. 2번 보완제 함께 생산 공급 시 생산성 수익성이 커지는 상품. 그러니까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도 있고 생산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생산성 수익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자 이제 대치. 와 이게 뭐야? 우리 수요의 경우도 대치 보완제 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요. 자 한번 들어봐요.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보완제가 부동산에 좋은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보완제라고 하자 그렇게 내요. 그렇게밖에 못 내. 만약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들먹이면 바로 이인적감이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힘들어서. 사례 들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반 제안은 잘 성립한 게 많은데 독립제는 안 합니다. 무관한 게 독립제예요. 자 일단은 어떤 그 건설업자가 택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택지에는 오피스를 지어서 공급하나 소형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임대하나 분양임대 수입이 동일하답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해. 정부가 건축허가 안 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품을 한번 아파트 짓는 거고 하늘 봐고 하늘 하늘 높다 그러면 오피스 짓는 거고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그래도 아파트 지어야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 공급법칙에 따라 어때요? 아파트 공급량 늘리겠죠? 그럼 택지 위에 지금 뭐 짓고 있어요? 아파트. 택지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무엇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 이 건설업자가 시장의 대표 공급자예요. 시장을 전제로 항상 논의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뭐 개별 기업 하나가 그런다 해서 뭐 그러겠어 그러지 말라고. 시장 전체를 항상 모델을 해요. 자 시장에 오피스텔 공급이 줄었어요. 귀해지죠. 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파트 가격 하락합니다. 돈 안 되죠? 대신 오피스텔 공급 늘리죠? 시장에 오피스텔이 뭐 지천은 널려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봐. 양을 대신 대가 같다. 똑같아.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은 서로 반대죠. 이것도 반대해서 다시 원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잘 봐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동일하다고 느껴지기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결국은 가격은 같아져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물건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가격이 같아져야지. 똑같다고 느끼는 거니까. 일단 결론은 그렇게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을 대신 대가 같다. 똑같네? 똑같죠? 네. 아, 이 보완제는 이제 좀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깻잎. 깻잎 열매가 뭐예요? 들깨. 어떻게 알았지? 들깨.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참깨하고 들깨를 구분해. 참깨잎은 안 먹어요. 들깨잎 먹어도. 잘 모르셨구나? 여러분 그 시장에서 그 깻잎 팔 때 아주머니 그래요? 들깨 한 묶음하고 같이 팔아야, 뭐 한 통하고 같이 사야 돼요. 그래요? 따로 거래하지. 근데 생산 단계에서는 따로 안 돼. 맞죠? 이게 대표적인 보완관계야. 함께 생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깻잎 가격이 오른다 해서 깻잎만 생산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깻잎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은 뭘 심어? 깻잎을 심으면 썩어. 들깨를 심어야지. 정신 바짝 차려. 요걸 심으면 썩지. 요걸 심어야지. 들깨 심어야 나중에 깻잎 나지. 웃으려고 한 이야기고요. 네? 그럼 이것은 뭐야? 생산물에서 보완관계예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 농작물이나 뭐 일반 재화에 맞는 거고 우리 부동산은 좋은 사례가 없다니까. 안 돼. 여러분 그 아파트 선생님 아파트 주차장 함께 생산해서 공급하잖아요. 그럼 주차장은 따로 거래해요? 주차장 따로 팔어? 아니라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 이게 사례가. 그래서 제가 딱 착안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이건 좀 그럴싸하다. 오피스텔이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용으로 쓰고 또는 주거용으로 쓰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사무용이 좀 비중이 높은 건 맞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밤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만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비어. 그럼 주차장이 놀아. 주차장이. 그죠? 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유료 주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좀 번화가 같은 데 보면 오피스텔 다 유료 주차장이야. 실제로 외부인은 받아요. 우리 보통 못 돌게 하려고 유료 이렇게 적어놓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장사한다니까. 주차 장사를 아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외부인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주차료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거 다르다니까 그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여기 유료 주차장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뭐 좋은 사례가 없어서 이거 합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요. 그럼 공급법칙에 따라 어떻게 해요? 건설업자는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겠죠? 함께 도심에 유료 주차장이 늘어난 셈이 돼요. 도심에 유료 주차장이 많아졌어요.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주차료는 싸질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줄이고 함께 줄어서 공급이 감소하면 귀해지죠? 그러면 주차료는 비싸질 수 있고 그래요. 이게 똑같아. 양을 함께 보호가 다르다. 외워요. 알았습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호가 다르다. 반대로 움직여. 해당 상품 가격은 상승. 대체 가격이 하락해. 대가 같다. 해당 상품 가격이 또 하락. 알았습니까? 네. 외워 이제. 뭐 다른 건 뭐 없어. 응? 자, 그래서 29페이지 그 그림을 많이 이해가 안 가면 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리고 양갈 2번부터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